오늘은 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첫 라이브 방송인데요. 아는 분들 몇몇 분들만 모시고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긴 만큼 실수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키네마스터를 열고 시작을 할 텐데요. 키네마스터를 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키네마스터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서 16대 9 화면에서 일단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이미의 사진을 몇 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멤버이신 이종만님과 같이 남한강변을 갔다 왔는데요. 남한강변 물수리길의 장면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서 일단 오늘의 주된 효과인 텍스트 효과 넣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효과를 넣기 위해서 일단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텍스트에 일단 양평 물수리길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물수리길 3코스를 일단 입력을 했고요. 글씨를 약간 키워보고 제목이니만큼 약간 굵은 글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레귤러처를 선택하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액션바에서 복제하기를 눌러서 복제를 하나 합니다. 이것은 제목을 소제목까지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건데요. 글씨 스타일이라든가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큰 제목에 들어갈 것을 키워서 위로 올리고요. 작은 것은 색상을 빨간 색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선 이 양평 물수리길 3코스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산책 3코스라고 해볼 텐데요. 네, 산책 3코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씨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윤곽선을 줄 겁니다. 윤곽선. 자, 빨간색에 어울리는 윤곽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적용을 누르고요. 기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눌러서 흰색으로 윤곽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아래 두께는 윤곽선의 두께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그 두께가 굵어지기도 하고 가늘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을 했고요. 이번엔 다시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넣어 볼 겁니다. 그림자. 자, 그림자를 누르고요. 여기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그림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7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00% 하게 되면 그림자가 모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통은 동상 그림자를 넣을 때는 70% 정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거리라고 있는데 이 거리는 원래 글 원본 소제목의 글 위치에서 거리를 x, y 좌표로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원래의 좌표에서 x축으로 10%, y축으로 10%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각도가 있는데요. 이 각도는 원본 글씨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의 각도, 그림자가 위치하는 각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각도가 225도인데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짐은 글씨 원본에서 그림자까지 서서히 퍼지는 그런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넓게 해줄수록 퍼짐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효과가 덜합니다. 이것도 그냥 10%로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자, 일단 적용이 됐고요. 이번에는 물수기를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여기도 윤곽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윤곽선에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두께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우라는 것을 한번 해볼 텐데요. 글로우. 자, 글로우는 일종의 그림자 효과랑 비슷한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우를 선택하고 역시 적용을 눌러줍니다. 기본 색상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짐 상태가 있는데요. 퍼짐 상태는 말 그대로 글씨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수치를 높여줄수록 퍼짐의 각도가 약해집니다. 자, 이 경우는 보통 그 글로우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썸네일에서 그 제목에 윤곽선 위에 다시 또 다른 윤곽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눌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볼 텐데요. 사진에 캡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전망대입니다. 수변 전망대에다가 글씨를 넣어보겠습니다. 네, 수변 전망대를 했고 이것을 사진 캡션이 들어갈 위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약간 가운데에 맞춰 놓겠습니다. 자, 네. 사진 설명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하단이나 또 위쪽 좌우 기퉁이 또는 중앙에 놓기를 하는데 일단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단 가운데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의 그 배경이 지금은 어두우니까 그렇게 글씨가 잘 보이지만 밝은 색상, 하늘이나 뭐 흰색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안 보이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배경을 깔아주는데요. 텍스트에서 배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역시 적용을 눌러줍니다. 기본 색은 검은색인데요. 50%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탕색이 너무 진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밑에 그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50% 정도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밑에 배경색이 깔렸는데요. 약간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글자 폭에 맞춰서 배경을 깔아놨기 때문에 배경색을 보면은 이렇게 화면 폭에 맞추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설명이 아주 길게 될 경우에는 아예 그 화면 폭에 맞추는 것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기능인데요. 일일이 그 바탕색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글씨를 얹던 그런 기능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입니다. 네, 적용을 눌렀습니다. 네, 수변 전망대라고 해서 들어갔죠. 자, 여기다가도 글씨를 또 넣어볼 텐데요. 사진 설명을 넣어볼 텐데 이 사진 설명을 일일이 입력을 하면 글씨 폰트라든가 크기, 위치 등등이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복제입니다. 자, 수변 전망대에 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좌측 액션바에 복제를 눌러줍니다. 복제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복제가 되죠. 길게 눌러서 움직여줍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글씨체 그 다음에 똑같은 배경색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선택하고 이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그냥 그 앞에서는 수변 전망대 사진 설명에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들이 쉽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다시 복제를 한번 더 해가지고 복제를 더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다른 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자, 배경색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배경색을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탐방객들이 가보니까 아주 많은 탐방객들이 거기다가 낙서를 했던데요. 일부러 낙서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이름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긴 뭐 저기 이태리 로마 교황청 갔는데 거기에도 곳곳에 한글 낙서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한글로 낙서 금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자, 이것은 하단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사진 설명을 넣을 때 필요한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는 가운데 맞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맞추기로. 이것을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맞추기가 보기가 좋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텍스트 옵션에서 이렇게 오른쪽 맞추기를 눌러주면 글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운데 중앙 맞추기, 왼쪽 맞추기, 오른쪽 맞추기. 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맞추기로 일단 글씨 텍스트 옵션 맞춤을 설정을 했는데요. 자, 이 경우도 사실은 바탕 사진에 따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배경 색상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배경색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화면 폭에 맞추는 것은 모양이 안 좋죠. 이럴 때 쓰는 것은 이 화면 폭에 맞추기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글자 폭에 맞게끔 나오는데요. 제일 큰 글씨를 기준으로 배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바짝 붙었죠. 이럴 때 수정을 하는 방법은 이 큰 글씨를 기준으로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2번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네. 이렇게 해서 배경색을 깔아봤는데요. 이 배경색에서 이 색상을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투명도를 조정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흐리게 해서 이 사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경색을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 옵션에서 보면 이 텍스트 옵션에 보면 여기에 U 밑에 언더바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것을 선택하면 밑줄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서 어떤 강조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쉽게 강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부분은 글자의 위치, 텍스트 박스를 기준으로 가운데, 위쪽으로, 아래쪽인데 이것은 일반 텍스트에서 먹히지가 않고요. 특수한 글꼴이 있습니다. 위아래가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글꼴일 경우에 이것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해봐야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글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네. 자, 이렇게 글들을 넣어가지고 효과를 봤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교육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고 16대 9 화면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미대에서 사진을 가져오겠죠. 사진을 물수리기를, 물론 이것은 조금 전에 해본 화면과 조금 다릅니다. 사진들이 몇 장 더 들어가고 또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넣어준 다음에 그 확인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많이 더 넣었네. 네,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텍스트를 넣어주겠죠. 자, 레이어에 텍스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글씨를 넣어줍니다. 직접 만들면서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요. 텍스트를 넣고 글씨를 양평 물소리 3코스라고 넣고요. 글자를 키워줍니다. 이 화살표를 당겨서 키워주고 글씨체를 바꿔주겠죠. 글씨체를 바꿔주고 노란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하겠죠. 복제를 해서 하고 복제를 하고 들어 내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 제목은 크기를 키워서 약간 위로 올려줘야겠죠. 네,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3코스 수변 전망대 위에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키워서 약간 위로 올려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학습 목표인 이제 글꼴 우리 효과에 대해서 해볼 텐데 우선 아마 윤곽선을 해보겠죠. 윤곽선을 누르고 여기 적용을 눌러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검은색인데 약간 회색으로 한번 약간 진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굵기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시켜본 다음에 적당한 굵기의 위치를 시키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 제목을 바꿔볼 텐데요. 아래 제목은 붉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글꼴도 또 바꾸네요. 글꼴도 약간 가벼운 채로 바꾸고 글꼴 색상을 붉은색으로. 네, 그 다음에 글꼴 여기 올려서 글꼴에 윤곽선을 이제 아마 흰색으로 할 겁니다. 윤곽선을 흰색으로 색상을 눌러서 흰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굵기를 적당히 조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 해보는 라이브입니다. 완전 생 라이브 첫 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최대한 몇몇 분들만 보일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첫 방송인 만큼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인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굳이 그 강의장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시간만 된다면 휴대폰이나 그 PC 상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